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좀 커트해 주시고, 예. 자, 국회 난장판 만든 황교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난장판 만든 황교안.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여러분께 휴먼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11시쯤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앞마당으로 쏟아졌는데 이들은 순식간에 본청 계단을 가득 메웠고 일부가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는데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외곽의 동서남북문도 모두 폐문 조치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의장이라고 쓰인 주차 표석에 문희상 개새끼라는 낙서를 적었어요. 누가 지금 와서 또 까불어요? 어디 봅시다. 예, 정리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까부는 인간들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일부터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은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침을 맞고 침 뱉은 거죠.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봉변을 당했다. 본청에서 나가던 민주당 서른 의원도 시위대와 충돌했다. 시위대가 욕을 하고 밀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서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의 안경이 날아갔고 경찰 호위를 받아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국회 앞마당까지 나가서 시위대의 경내 진입을 환영했는데 공식 행사 후에 나몰라라 하면서 국회 점거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황교안은 규탄대회 말미에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 잡히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후 7시간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시위대의 검거작전 경고방송을 수십 차례 내보낸 후 저녁 7시 반쯤에서야 황교안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경찰관을 따라 내려가자 지랄 발광하게 내버려 두고 나서 7시 반 돼서야 7시간 지나서야 마이크 잡고 평화적으로 따라 내려가자.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극우 세력과 결탁해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정치 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나면은 하나하나 다 체증하고 잡아가고 불이익 주고. 근데 이 자들이 이런 집단 광기에 다름 아닌 지랄 연병을 떨었을 때는 이건 그냥 내버려두고 무슨 공권력이 이런 공권력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속 터지는 상황을 어떻게 누구 잘못이지? 이러실 때는 우리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얼굴 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검찰이 경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시민, 민중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나서줘야 하는 분이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우리 김조원 민정수석님 돈 많으시더만 보니까 재산이 아주 많으시더만. 우리 김조원 수석님 좀 제발 일 좀 하세요. 우리가 왜 밖에서 그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만 좀 하세요. 좀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시든가. 자, 선거법 관련한 지금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25 더하기 75 연동률 50%를 적용한 안 이거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반대표를 던진다는 얘기죠. 민주당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한데 그렇잖아요. 지역구가 확 줄어드는 건데 지역구가 무려 28석이 줄어드는 건데 이거 동의 되겠어요? 당연히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도 반대할 것입니다. 4 더하기 1 연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225 더하기 75로 그래 가자. 원한 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말하자면 큰 수를 던진 거예요. 큰 수를 던진 거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뭐 정의당을 압박하는 양상인 거죠. 예?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내 이탈표도 상당할 것이다. 한국당이 내건 무기명 투표 조건 역시 민주당 내 이탈표를 고려한 전략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에 관한 뭐 누구를 임명하는 거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투표 외에는 나머지 것은 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전광판에. 근데 이걸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뭐 국회의장이 오케이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무기명 투표하면은 소신 투표를 할 것이고 누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자유한국당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 의원은 누구냐면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은 네 변선희님 2만 원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원안에 합의한 사람들이 4 더하기 1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만큼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에 다시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 보고 야야야 통과되면은 어떡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4 더하기 1 선거법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정안에 담긴 석패율 제도에 대한 내부 기규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석패율제, 중진구제용이다. 뭐 이런 당내 반발이 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비례대표로도 등록하고 또 이제 지역구에도 등록을 한단 말이죠.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다. 그럼 누가 지겠어요? 중진들이 주로 아깝게 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면은 이것은 중진구제용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그럼 중진 빼자. 초재선으로 하자. 이렇게 또 역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여간 석패율제는 민주당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석패율제 대신에 이중 등록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중 등록제. 네. 지역구 출마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 제도와는 달리 이중 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구니까요. 일부만 정의당 수용 여부에 따라서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 사나이님, 낙선하면은 끝이지 뭔 구제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냥 석패율제는 안 하면 안 됩니까? 김경동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예, 여러분, 누구를 당선시킬 취지의 그런 투표도 되지만 누구를 낙선시킬 취지의 투표기도 합니다. 심판적 속성의 투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낙선시켜야겠다. 예를 들어서 김진태 씨를 낙선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진태가 석패율제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허영 후보하고 아주 간발의 차이로 마지막까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낙선한 김진태가 비례대표로 부활한다. 이게 좋은 건가요? 저는 비례대표에서 석패율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석패율 제도가 논의가 나왔고 그때는 민주당이 반대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뒤늦게라도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연동률 50% 그리고 50석 전부 이렇게 연동률로 가되 석패율제는 정의당이 과감하게 양보하는,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지금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을 이렇게 국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뭐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지난 세월에 박근혜 정권 때 법질서를 앞세워 가지고 민중의 그게 뭐였죠? 이게 생각, 우리 백남기 어르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민중 총궐기, 그렇습니다. 민중 총궐기. 네. 민중 총궐기로 인해서 막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집회를 벌이고 시위를 벌이고 그랬을 때 뭐 법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 제지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처벌했던, 네, 그 주역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당시 국무총리, 그전에는 또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국회 들어와서 집시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어요.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어요. 법 어기는 사람이 대통령 되시겠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오늘 너무 제가 방송이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주진우 기자 뭐 그만둘 수 있죠. 그만둘 수 있고 그러하긴 한데, 근데 너무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래. 배신감.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예. 너무 힘들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준님 말씀처럼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도 5%로 조정해야 한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2.64%였어요. 기독자유당이. 뭐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국회 진출한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3%로 과연 원내 정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좀 의문이긴 해요. 예, 다른 나라의 사례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사라님 10만 원. 아이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시네요. 앞으로 계속 피곤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 어제 방송한 거 올라올 텐데요. 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하차하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 만료 말고. 뭐 보도 보니까 출연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어이구 이런 가운데 마리텔 권성민 PD가 카카오 M으로 이적한다고 하네요. 카카오 M. 카카오 M에서 활동하는 PD들 중에 지상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이 합류함으로써 제작 역량을 강화한 카카오 M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그래요. 이분이 그 예전에 해고됐다가 복직된 권성민 PD 맞네요. 예. 아이고 인재들이 이렇게 나가네요. 인재들이 이렇게 나가요. 예. 좋은 시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요. 네. 지상파의 위기는 뭐냐면은 또 이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과거의 패러다임에 찌들어 있는 거죠. 이 지상파 방송들이. 반면에 새로운 뉴 미디어 특히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가 돼주고 있는 이런 뉴 미디어에서는 그런 관료적이고 그리고 구시대 프레임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 건데 권성민 PD가 카카오 M으로 이적됐다. 이 소식이 아침에 들려왔습니다.